역사전쟁 소설 태백산맥. 선거철이 되면 이승만에 대한 비난이 많다. 특히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것도 한국전쟁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이전과 이후에도 많은 민중항쟁이 있었다. 여기에 북한의 남노당이 개입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하는 그 주장에 따라 민중항쟁이 되기도 하고 종북 발갱이 투쟁이 되기도 한다. 사실 남노당의 개입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들에게서 공산주의 이념을 지우기도 어렵다. 이러한 애매함을 명쾌하게 제거해주는 소설이 있다. 바로 조정래 장편소설 태백산맥이다.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 염상진은 공산주의자였고 여순 반란 후 종전까지 딱 5년이 이 소설의 무대이다.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암세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남노당에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자기 증식과 복제를 반복한다. 기꺼이 인민해방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전사를 만든다. 빨치산의 노래 펠라차오 가사 그대로이다. 첫 번째, 보도연맹. 한국의 빨치산 전쟁은 조정래 장편소설 태백산맥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빨치는 굿빨치와 신빨치로 나눌 수가 있고, 휴전 후에도 계속된 빨치산과의 전쟁은 이승만 정부의 최대 과업이었다. 굿빨치가 활동하던 1949년은 김구가 암살되던 1949년 6월 26일의 상황이었고, 빨치산과의 투쟁 중인 내전 상태였다. 제주 4.3 사태와 여주 춘천 반란 사건의 배후 세력이었던 인민위원회가 남노당으로 변질되어 빨치산 토벌이 확산되었고, 지리산의 태백산, 오대산은 소개령이 내려져 빨치산 토벌이 진행되는 와중에 보도연맹을 창설했다. 빨치산은 한마디로 총든 민간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민간인과 군인의 구별을 없앤 투쟁 방법이다. 보도연맹이 만들어짐으로써 낙동강 방어선 그 후방에 민간인을 많이 죽였다고도 하지만, 보도연맹이 없었으면 견벽 청야 그대로 모두를 죽이는 방법뿐이다. 중국의 장개석도 베트남도 못한 일이다. 6.25 남침 전부터 남한은 지리산, 빨치산 등 유격대와 싸워야 했고, 한국은 8개 사단 가운데 5개 사단 6만여 명과 경찰 전투부대, 우익 청년단체 등을 동원하여 호남의 지리산, 영남의 태백산 등지에서 유격대 빨치산을 토벌을 해야만 했다. 이는 1950년 봄에 나온 자료이며 후방이 바로 전방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은 빨치산 투쟁을 대폭 확대시켰다. 갑자기 테러가 막히자 월북하지 못한 공산당원, 인민군, 선동에서 산으로 입산한 부역자와 가족들로 신빨치는 대폭 늘어나서 20만을 훌쩍 넘겼다. 전쟁 전부터 야산투쟁을 전개해온 굿빨치는 투쟁 의욕이 배가 되었고, 빨치산 선배로서의 경험을 더해 빨치산 투쟁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빨치산을 척결해야 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빨치산 투쟁을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생긴 것이다. 인천 상륙작전 후에 빨치산은 추풍령을 분기점으로 하여 추풍령 북쪽과 남쪽의 싸움터가 생겼다. 북쪽은 정규전의 국제전이었고, 남쪽은 빨치산과 경찰이 맞서는 사실상의 국내전이었다. 전투 인력이 4만에서 8명 정도 늘었다. 하지만 빨치산은 민간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리산만 하더라도 20만 명이 넘는다. 둘째, 국민방위군.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되자 빨치산 전쟁은 한층 어려워졌다. 급히 국민방위군이 급조되어 민간인의 이탈을 막았으나 무수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중환자 40여만 명 등이 발생하여 부산의 피난정국에는 이승만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대되었다. 태풍이 해기되었고, 마침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발생하자 부산의 피난정국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전쟁 중에 내각 책임제를 하겠다는 야당도 우습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밀어붙인 이승만 정권도 불만으로 원성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 60만의 국민방위군이 없었다면 이들은 빨치산의
민간인이 되거나 징발되어 중공군, 인민군의 총알바지 의용군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견벽청야.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불만은 적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난민 중에도 흰 삼배옷을 입은 빨천이 침투에 총을 쏘기 때문이다. 특히 중공군이 개입한 일사 후퇴 때에는 대규모의 피난민 속에 대규모의 인민군이 섞여 들어와 추후 민간인 학살 문제가 격하게 대두되었다. 빨치산과의 전투에 미군은 매우 서툴게 대응했고 결국 따라서 지상군은 한국군의 영역이었고 미군은 네이팜탄이나 소위탄으로 마을을 공습하거나 주로 포병에 폭격에 집중했다. 반면에 한국군은 과거 일본 관동군에서 빨치산 돛벌소업인 견벽청야를 동원하여 능력을 보였고 김백일, 백선엽, 김석원, 경일권 등은 빨치산과의 투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빨치산 전술은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을 없앤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공산당의 민간인을 총들게 한 것이고 사람을 엄청나게 죽게 한 것이다. 이승만이 아니라 공산주의자인 레닌이 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빨치산이 된다는 것은 바로 여성 해방이었고 그래서 여성도 기꺼이 헌신해서 희생했고 전선에서 남녀가 결혼하면 다시 민간으로 내보내져 역사전쟁에 투입되었다. 현장인 산악에서는 유격 훈련에 특화되었지만 민간 사회에서는 역사전형으로 변신하여 정신투쟁을 하기 때문에 투쟁은 영원해진다. 잘 살면 잊혀지는 게 공산주의라지만 빨치산 투쟁 방식만큼은 아직도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